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눈앞의 유가 변동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위기, 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유가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배럴당 60달러였다가 순식간에 110달러를 넘고 또 갑자기 80달러대로 뚝 떨어지고 이런 널뛰는 가격을 보고 있으면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사실 전문가들은 아예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합니다. 왜냐면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금융 선물 시장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쩐의 전쟁이 모든 예측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를 한번 파고들어 보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가격표는요, 사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취약한 상황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거대한 금융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정학적인 사건,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게 불씨를 딱 당기면 선물 시장에 있던 어마어마한 투기 자본이 거기에 기름을 콸콸 붓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 변동성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설사 전쟁이 없었다고 해도 이 시스템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사실 전혀 다른 곳에서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한다 하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바로 그 노력이 의도치 않게 지금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의 역설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투자자나 은행들이 ESG, 즉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면서 장기적인 석유나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곧 친환경으로 전환될 테니 화석연료 수요는 줄겠지라고 예상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석유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정작 생산 능력은 그 투자가 줄면서 함께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공급망이 한번 취약해지면요, 특히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의 전문가는 한국을 겁이 없는 나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면서도 그 엄청난 위험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무뎌져 버린 상황을 꼬집는 거죠. 이 의존도가 왜 이렇게 치명적이냐면요, 우리가 수입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핵심적인 길목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 길목들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위험의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미국처럼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는 위기가 닥쳐도 그냥 기름값 너무 비싸네? 이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처럼 수입에 목숨을 거는 나라들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단순히 비싼 걸 넘어서 아예 에너지가 뚝 끊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불이 꺼질 수 있는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가격 변동에 이희일비할 게 아니라 진짜 에너지 안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기에 꼭 필요한 화석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둘째, 신재생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비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가격이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게 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아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외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에 직접 투자해서 전환기에 쓸 에너지를 확보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늘려서 에너지 자금률을 공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걸 현실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 신호로 보내줘야 하고요. 결국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안정적인 현재가 없으면 우리가 꿈꾸는 녹색 미래도 없다는 것. 튼튼한 에너지 안보라는 토대가 있어야만 그 위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장기적인 재테크나 투자 계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료의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혼란스러운 원자재 시장에서 타이밍을 맞추려는 단기적인 투기 대신 우리 미래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인프라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에너지 시스템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전력망, 송전선,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죠. 유가가 매일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에너지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자산들이야말로 우리의 연금처럼 장기적인 부를 쌓기에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꾸준하고 예측 가능하죠. 원자재처럼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지도 않고요. 게다가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산이면서 인플레이션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앞으로의 30일을 버티기 위해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다가올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나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의 파도를 타는 스릴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우리 세상을 움직일 근본적인 시스템에 묵묵히 투자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